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지난 편에 이어서 리추얼의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신라권의 작가 밀턴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밀턴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그런데도 신라권 같은 어마어마한 작품을 써냈어요. 신라권이란 제목은 교과서에서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신라권이라는 뜻은요, 파라다이스 로스트, 그러니까 잃어버린 낙원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탄과 라파엘 천사 같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요. 인간의 원죄와 구원 가능성에 대한 대서사시라고 해요. 모두 무려 12권이나 되는 그렇게 긴 시라고 하네요. 존 밀턴은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글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역시 밀턴의 일상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힌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루틴, 그리고 두 번째는 산책. 아까 말씀드린 차이코프스키와 유사하지요? 밀턴에 대한 짧은 글을 들으시면은 그가 작품을 이어나가기 위해 어떻게 일상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에게 산책이란 정말로 머릿속으로 일하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존 밀턴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20년을 맹인으로 살았지만 꾸준히 글을 쓰며 1658년부터 1664년까지 집필한 1만 행의 서사시 신라권을 비롯해 불후의 걸작을 빚어냈다. 밀턴은 침대에 누운 채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시간을 혼자만의 묵상에 할애했다. 먼저 조수가 30분가량 성경을 읽어주면 밀턴은 혼자 앉아 기억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서사시를 머릿속에 써내려갔다. 그러다가 7시에 조수가 돌아와서 밀턴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썼다. 밀턴의 전기를 쓴 한 작가의 글에 따르면 조수의 받아쓰는 속도가 느려지면 밀턴은 시간을 끌어 수고비를 더 받아내려 하는 게 아니냐며 투덜거렸다고 한다. 구술이 끝난 뒤 조수가 점심 식사 때까지 밀턴에게 글을 읽어주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면 밀턴은 정원을 서너 시간 정도 산책했다. 늦은 오후와 저녁 때 주로 방문객을 맞이하며 가볍게 저녁 식사를 했고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밤 9시경에는 잠자리에 들었다. 네, 이번에는요, 에거서 크리스티 추리소설의 여왕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수는 책으로 92권이고요. 그녀의 작품은 약 4억 부 이상, 4억 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렇게 엄청난 작품량을 쏟아냈지만요, 이 부분에서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데, 에거서 크리스티는 제대로 된 서재나 책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냥 부엌의 식탁이라든가, 심지어 세면대 있잖아요. 저희 세수하는 세면대. 세면대 위에 대리석을 올려놓고도 글을 썼답니다. 이렇게 그녀가 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11살 무렵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10대에 겪어야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또 20대에 결혼한 남편, 군인이었는데요. 남편을 따라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육군병원의 간호사로 일했던 고된 경험, 이런 경험들이 그녀로 하여금 글쓰기 위한 공간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아주 강인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인은 고난을 겪은 후에 만들어진다. 어려움을 겪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에거서 크리스티의 이야기 이어가 봅시다. 자서전에서 크리스티는 10권의 소설을 발표한 후에도 자신을 진짜 작가로 여기지 않았다는 걸 인정했다. 또
직업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할 때에도 가정주부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면서 재밌게도 결혼한 후에는 내가 쓴 책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평범한 삶을 즐겁게 받아들여 글쓰기를 단숨에 폭발적으로 해내는 일이라 생각한 듯 싶다. 나만의 방이라는 공간이나 글을 쓰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에서 에거서 크리스티는 책상에 앉은 작가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어하던 기자들과 끝없는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하지만 크리스티에게 그런 공간은 없었다. 그녀의 자서전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탁자와 타이프라이터가 전부였다. 대리석을 위에 덧댄 세면대는 글쓰기에 정말 좋았다. 식당의 탁자도 글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많은 친구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소설을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 내가 글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심지어 글을 쓰겠다고 어디론가 떠난 적도 없잖아. 나는 개들이 뼈를 물고 사라질 때처럼 행동해왔다. 개들은 말없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30분가량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다가 코에 진흙을 잔뜩 묻힌 채 수줍어하며 돌아온다. 나도 거의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 글을 쓰려고 사라질 때 나 자신도 사실 약간은 쑥스러웠다. 하지만 일단 어딘가로 사라져서 문을 닫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여 글을 써낼 수 있었다. 네, 어떻습니까? 에거서 크리스티는 특별히 자기의 서재가 있지 않아도 그저 부엌에 식탁만 있어도 그 위에 타이프라이터를 놓고 글을 써냈지요. 나 지금부터 글 쓴다. 나 몇 시까지 글 쓸 거다 라고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에거서 크리스티가 언제 글을 쓰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냥 친구들 사이에 있다가 무언가 발상이 떠오르면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솟아나면 조용하게 자리를 떠서 한 30분 정도 후다다닥 쓰다가 오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에거서 크리스티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같이 있다가 어느 한순간 싹 사라져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평상시에도 자기가 써야 할 글, 추리소설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이어갔다라는 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움베르트 에코입니다. 움베르트 에코는 보통 장미의 이름의 작가로 유명하죠. 하지만 사실 그는요, 소설가보다는 학자로서 남긴 업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기후학자이면서 철학자, 역사학자, 소설가, 문예 비평가이기도 하죠.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서 퍼스널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엄청난 지식을 쌓은 학자예요. 별명이 지식계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독서에서 비롯된 깊이 있는 비평과 수필로 유명했어요. 움베르토 에코는 개인 서재의 책이 5만 권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움베르토 에코의 작업 방식을 한번 살펴보죠. 글은 짧습니다. 하지만요,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 우리들은 그 짧은 내용을 간파할 수 있어요. 움베르토 에코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이 일을 하는지 말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이렇게 강조하네요. 그래도 내 머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요. 머리는 멈추지 않는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것이 에코의 작업의 비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움베르토 에코의 글 이어가 보겠습니다. 48살에 발표한 첫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의 철학자이며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는 특별히 정해진 습관에 따라 글을 쓰지는 않는다고 2008년에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에게는 정해진 시간표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침 7시에 글을 쓰기 시작해 새벽 3시에 끝내며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가끔 작업을 중단할 뿐입니다. 때로는 전혀 글을 쓰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몬테펠트로의 언덕 꼭대기에 있는 시골집에서 지낼 때는 일정한 습관을 따르는 편입니다. 컴퓨터를 켜면 이메일부터 확인하고 뭔가를 읽은 후에 오후까지 글을 쓰지요. 그리고 마을 술집에 내려가 목을 축이며 신문을 읽습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 밤 11시까지 텔레비전이나 DVD를 시청하고 밤 1시나 2시까지 조금 더 작업을 합니다. 밀라노나 대학교에 있을 때는 내 시간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로운 시간이 없을 때도 움베르토 에코는 짧은 겨를을 활용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파리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에코는 이런 예를 들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이 아파트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집 현관에 도착할 때까지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 몇 초 동안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요즘 쓰고 있는 새로운 작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차 안에서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하는 동안, 특히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구상합니다. 욕조에 앉아서는 그런 경우가 적지만 그래도 언제나 내 머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리추얼에서 차이코프스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에거서 크리스티, 움베르토 에코 그리고 존 밀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페이스북 페이지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